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노조는 인력 부족 등 현재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제점 개선 없는 민간 위탁 반대한다. 민간 위탁 반대한다. 민간 위탁 반대한다. 김포 도시철도 노조가 김포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유출과 직원, 승객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력과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열차 점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포시가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을 그대로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장 유지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 바로 다음 역에 하차하시고 그 다음 열차 타십시오. 저도 제가 보내고 있는 전동차를 믿지 못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6월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무산된 이후 내년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이어 이달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김포시가 제출한 도시철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됐습니다. 부결 이유는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규로 하자 만료에 따른 사업비 증액 그리고 안전인력 확충만 추가되면 끝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 방안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 철도과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열리는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도시철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271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위 사실로 시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엄연히 해당 안건들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허위 사실로 모욕적 언사를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제출한 징계 요구서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사들의 잇단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시 교육청도 얼마 전 교권 보호 방안들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네,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도 인천시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과 언론인을 만난 자리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교권 회복 바탕에 대립보다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대립되는 것으로 한다면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얼마 전 교육청이 내놓은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교권보호 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1월 달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교권과 또 학생들의 문제, 또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겠다.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 사안이 시급한 만큼 당장 올해부터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응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시민들 앞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지금은 교권보호 대응팀을 이달 말까지 조직해서 10월 달부터는 그 대응팀이 우선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생각에도 공감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교권 4법의 통과,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거를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목하고 있는 우리 입시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학교 교육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한편 민선사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인천교육 광장 토론회는 오는 25일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권의 직위 해제를 금지한 교원지휘법 개정안,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 새학기에 맞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 노트북 8만 대를 지급합니다. 노트북 보급 사업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에 1인 1 노트북을 지급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학생 노트북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보급될 예정이며 향후 6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11만 대를 보급했습니다. 네, 추석 차례상 준비하랴, 선물 준비하랴, 장 보러 나가야 하지만 들썩이는 물가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게 되면 대형마트보다 제수용품을 7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27개 추석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전통시장 29만 5천 원, 대형마트 36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체 조사 품목 27개 가운데 21개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소와 수산물, 육류에서 가격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고사리와 깐도라지 400g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는 5천 원대인데 대형마트는 14,000원으로 3배 정도 비쌉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는 물건도 다양하고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재래시장 그래도 많이 조금 이용하고 50% 정도는 이용해요. 지난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0.1%, 대형마트는 1.1% 올랐습니다. 다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장마와 폭염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사과는 전통시장의 경우 24%, 대형마트는 18%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가시는데 놀라고 가시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저도 장사한 일에 제일 지금이 비싼 것 같아요. 사과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몇 군데 선물할 때도 있는데 조금 부담이 돼요. 솔직히. 예. 들썩이는 물가에 좀처럼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 요즘,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신선하고 저렴한 장보기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에서 한동안 뜸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시 보건연구원은 최근 4주간 수행한 검사에서 호흡기 8종 병원체 중 인후염 등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가 평균 21.6%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독감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5.9%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 사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는데 3주 만에 다시 검출된 겁니다. 통상 국내에서는 매년 11월부터 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여름철에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평균 이틀 후 발열과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의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천 상동의 웹툰 융합센터가 22일 오후 준공식을 열고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100년 대계를 위한 비전을 선포하는 한편 제2회 모든 웹툰 공모전과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또 부천시는 센터 입주가 확정된 5개 콘텐츠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예산 590억 원을 투입한 웹툰 융합센터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7년 말 사업 승인을 거쳤지만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2차례 준공 연기를 거듭한 끝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웹툰 융합센터는 다음 달부터 작가 80여 명과 기업 33곳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라뱃길 빛의 거리 조성을 기념해서 열린 계양 아라뱃길 라이트쇼가 시민 참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 경인 아라뱃길에서 열린 아라뱃길 빛의 거리 라이트쇼는 빛의 거리 점등식과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시민 4천여 명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계양구는 황허광장에서 수양원 일대 조성한 경관 조명과 미디어 아트 시설을 구민들에게 첫 공개했는데요. 계양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2026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의 현안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복지위원장으로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계획안을 보면 제조업과 창고,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물류 중심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반드시 첨단 산업단지와 광역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 최초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계양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영역과 현장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 공약에 포함된 내년 하반기 장애인 복지관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더 나은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